가상화폐 광풍이 그야말로 불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와 함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사건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가상화폐라는 개념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잡히셨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따로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전이나 지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 이게 그 암호를 그 이제 전자화폐 뭐 이런 것들은 그 알고리즘을 갖다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이제 그 가치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개인들 간에 이제 거래를 하기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 중개해주는 그런 어떤 거래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거래소의 그 컴퓨터 하드 서버 그 안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가상화폐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개인들에게 이제 팔았던 걸로 네.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번에 도난 사고를 당한 유빗이라는 국내 거래소 네. 이용 고객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킹당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빗썸을 비롯한 3대 그 어떤 거래소가 있습니다. 3대 네. 거래소에서 한 90%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고 그 나머지 한 10% 정도 중에 그래도 상당 부분 그 이번 유빗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러 가지 가상화폐 중에 한 10여 개의 가상화폐를 취급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벌써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글쎄요. 경우에도 한 그 55억 원 정도 가량의 어떤 그 가상화폐를 해킹 당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지금 그 경찰의 보도에 따르면 그 해킹에는 원인이 북한이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됐죠.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이후에 이름도 바꾸고 했습니다만 이름만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보안이나 이런 것에 취약한 상태에서 이번 12월 19일 날 그동안 있었던 한 17% 지금 그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은 10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에 대해서 또 다른 해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가 같은데요. 지금 해킹 당한 데가 또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 번 당하고 또 당했는 그런 부분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거래소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거래 정지시키고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결국 그 거래소를 이용했던 분들이 상당 부분 거대한 그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7%를 탈취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투자금의 흥미로운 17% 것은 지난번 그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34%가 5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금액이 굉장히 올랐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170억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네. 아까 교수님께서 이 거래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하듯이 예. 이 가상화폐는 원래는 화폐란 것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결제 기능인데 그것을 넘어서 가상화폐는 투자 기능으로서의 어떤 그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것을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래소가 바로 그 가상화폐 거래소고 예.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를 얻는 그런 그 운영이 되는데 네. 중요 어떤 10대 그 거래소의 올해 순이익만 3천억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래 규모로 성장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해킹을 당해서 파산한 거래소가 유빗이라는 곳인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4년에 한 차례 해킹을 당한 뒤에 유빗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또 이번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네. 3년 전에 해킹을 당했을 때 그 보안망이라던가요.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갖추지 않았던 걸로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야피안이란 그런 어떤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를 네. 당한 이후에 이제 이름을 갖다 유빗으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그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이런 거에 대한 보안 기술 그리고 이제 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회사의 역량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이제 뭐 보강이 된다든지 획기적으로 이제 변하고 그러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됐을 때는 전반적인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보다 이제 강력한 그런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침입을 갖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이제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런 정도까지 투자는 하지를 않고 그냥 미봉책에 이제 그쳤기 때문에 다시 이런 2차의 피해를 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한번 뚫리고 나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내부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미 해커들에게 노출이 돼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저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에 취약한 겁니까? 아니면 뭐 북한의 해킹 기술이 뭐 전 세계 거래소를 위협할 정도로 뛰어나다면서요? 네, 뭐 물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기술들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개발해온 그런 게 이제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거래소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유독 해킹에 이제 취약한 그런 경우에는 안 뚫리는 데는 안 예, 뚫립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 좀 보안상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보안성은 현금보다는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 자체가 해킹되지 않는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개념 자체로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P2P,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개념상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서 이제 이번 거래소 같은 경우, 유빗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유빗의 어떤 그 서버에 이 그 가상화폐가 보관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그 구매자가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서 개인의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유출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네. 통해서 쉽게 이 부분이 해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도를 봤더니 깜짝 놀라는 게 한국뿐만 아니고 북한에서도 이미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있고 그 북한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 물건을 사고 했다는 그런 지금 정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그 사이버 안전뿐만 아니고 북한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네. 뭐 상당히 좋은 먹이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손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파산 절차에 따르면서 한 75% 정도는 배상을 하는데 나머지 25% 정도에 대해서는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메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만큼 남아있는 자산이 있을 것인지 더불어서 현재의 이 가상화폐는 현행법상의 재화나 어떤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피해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받아야 되는데 이 유비씨라는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피해자들로서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킹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전에 해킹을 갖다 한번 당한 그런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수사했던 그런 어떤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킹을 했던 그 수법들이 이제 어떤 게 비슷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혹시 이제 또 다른 뭐 해킹 경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